김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죠.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만 수백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김치찌개는 김치로 하는 요리 중에서도 인기도 많고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김치찌개에는 또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맛있게 끓여 드시는데 어떤 것을 넣고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죠. 또한 무심코 넣은 이것들 때문에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영상을 통해 김치찌개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암과 치매에 걸리는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먹는 음식인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혈관의 문제가 생겨 발생되는 질병이에요. 혈관의 문제는 먹는 음식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먹는 김치도 잘 알고 드셔야 되죠.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여 드실 때 넣는 다른 식재료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이 식용유예요. 일반 식용유는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데 바로 이 오메가6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김치를 먼저 기름에 달달 볶다가 물도 넣고 다른 재료도 넣고 김치찌개를 조리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혈관 내에 염증이 많게 되면 염증은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생성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면 혈관성 치매도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기름에는 들기름과 올리브유가 있는데 그런데 들기름은 높은 열에 쉽게 산패가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볶는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올리브유예요. 그 중에서도 고온에서 사용 가능한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게 좋고 지중해에 올리브나무가 많아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건강한 기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는데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올리브유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연구 결과 올리브유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고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몸에 좋은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아서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게 검증이 됐죠. 이뿐 아니라 올리브에는 토코페롤이나 페놀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면역력을 강화해 바이러스와 각종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죠. 그리고 특히 하이드록시 티로솔이라는 놀라운 성분도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제거하고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올리브유는 등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달라지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160도로 낮기 때문에 김치를 볶을 때 사용하기에는 맞지 않고요.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낮은 온도로 살짝 가열하는 요리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 밑에 버진과 퓨어 등급의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200도가 넘어서 볶은 요리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김치를 볶을 때는 이런 등급의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일 때 스팸이나 다양한 햄 종류도 넣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햄을 넣지 않는 거니 당연히 좋겠죠. 우리가 햄을 가공육이라고 하는데 햄과 같은 가공육을 만들 때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를 첨가하죠. 보존제는 가공육의 색상을 빨갛게 유지하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발암 물질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육에 열을 가하게 되면 아미노산이나 크레아틴 등의 성분들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물질들이 암을 유발하게 되죠. 또한 햄 안에는 나트륨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나트륨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또한 세포를 손상시켜서 암을 유발하는데 특히 위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도 있고 국제암연구소는 이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신김치를 조리할 때 꼭 사용하는 조미료가 있죠. 그건 바로 설탕인데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도 역시 설탕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런데 달달한 설탕이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음식의 단맛과 감칠맛을 올려줘서 조리할 때 설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설탕은 혈관 건강에는 최악이죠.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 수치도 올라가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촉진하게 돼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도 무리가 되겠죠. 그럼 췌장도 약해지고 당뇨가 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평소에 드시는 음식들에 이미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설탕의 양이 평균 100g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달이면 설탕을 3kg 정도나 먹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을 먹고 있어서 음식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 안의 혈관이 서서히 망가져서 당뇨를 시작으로 각종 혈관 질환과 암뿐 아니라 치매까지 발생시키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김치찌개에는 무엇을 넣어 드실 때 몸에 보약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영양학적으로도 가장 잘 맞는 것은 바로 두부예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에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거예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 성분도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스 치매 예방을 예고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돼요. 놀랍게도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두부와 김치찌개의 만남은 환상의 조합이 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죠. 앞에서 스팸이나 햄 같은 가공육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가공육 대신에 생고기를 넣어 드시면 더 좋고 생고기를 드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생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여기에는 콜라겐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50대 이후가 되면 주름도 많아지게 되고 피부 탄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생고기를 드시게 되면 콜라겐이 공급돼서 피부와 신체의 탄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생고기에는 타우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돼요. 이뿐 아니라 무기력증과 우울증의 완화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생고기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단맛을 내면서도 건강에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양파와 대파예요. 양파에는 퀘르세틴과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탁월해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예요. 또한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고 혈관 질환을 방지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대파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파에도 풍부한 식이섬유와 무기질 그리고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줘 노화를 예방하고 심혈관과 장내 건강까지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대파와 양파는 건강에 좋은 효능과 더불어서 단맛을 내주고 감칠맛 또한 극대화시켜둔 채소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또 있죠. 바로 마늘이에요.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식품이기도 한데 마늘에 풍부한 알리신은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노화를 억제해주고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다진 마늘을 김치찌개에 한 스푼이라도 넣게 되면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잡내도 제거해줘서 김치찌개의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있으니 꼭 한번 넣어 두시기 바래요. 강원도에 사는 한 60대 부부는 매년 봄이 되면 머위로 된 된장찌개도 드시고 장아찌도 드시고 여러 가지 요리를 즐겨 드시는데요. 그날도 저녁 시간에 머위 장아찌를 드셨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던 거죠. 머위는 봄이 되면 많이 드시는 나물로 쌉싸름한 맛과 풍부한 향으로 입맛을 돋궈주고 당뇨와 암 예방 등 몸에도 정말 좋은 음식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60대 부부는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더군다나 이전에 드실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위가 몸에 좋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간을 손상시켜서 심하면 간정맥 폐쇄증, 간암을 유발해서 알러지를 일으켜 알러지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철 나물로 사랑받는 나물인 머위 잘 알고 드셔야겠죠. 지금부터 이 머위의 독성,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머위의 효능, 머위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조리법까지 머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머위에 맹독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머위에는 독성이 강한 부위가 있고 먹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먹을 수도 독성을 섭취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머위에는 페타시테닌과 후키노톡신이라는 독성이 있는데 특히 뿌리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페타시테닌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과다하게 섭취 시 간정맥 폐쇄증이나 간암 등을 유발해서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가 있는데 특히 임산부는 섭취 시 주의해야 되는데 한 연구에서 머위를 차로 마신 임산부에 대하여서 간정맥 폐쇄성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도 보고가 되었어요. 또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섭취에도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뿌리 외에도 줄기와 잎에도 이런 독성분이 있어서 머위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소금을 넣은 끓인 물에 데친 후에 찬물을 3-4번씩 갈아줘서 1시간 이상 우려낸 물은 버리고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머위꽃은 간에 독에 좋고 소화를 돕고 식도염에 좋은 효능이 있어서 꽃을 튀김으로 드시거나 끓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머위꽃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부부도 머위꽃을 드시고 알러지 쇼크로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정확히는 숫꽃의 꽃가루에 있지만 암꽃에도 꽃가루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머위꽃을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호흡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발진이 나타나거나 심하면 얼굴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심하면 알러지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머위의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은 높은 열에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끓이거나 튀겨도 성분은 그대로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되고요. 추가로 머위는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국화꽃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머위가 이렇게 위험하니 드시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고, 머위는 이렇게 몇 가지만 조심한다면 정말 몸에 좋은 나물인데, 머위의 엄청난 효능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머위의 첫 번째 효능이 항암 제거이에요. 머위는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고 비타민 C, 비타민 A,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예요. 머위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기형세포와 염증세포, 암세포 등을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해줘요. 실제 연구에서 위암세포의 성장을 40% 이상, 간암세포의 성장을 7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런 효능과 더불어서 베타카로틴과 다양하게 함유된 비타민 성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각종 염증과 유해물질들을 없애주고 암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작용도 하는데, 특히 여성의 자궁분종, 자궁염, 요도염, 방광염, 방광암 이런 암들이나 염증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고, 남성은 전립선염, 방광염, 위염, 장염, 방광암 등 간암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 머위는 당뇨를 개선해 줄 수 있는데, 머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해주죠. 이 식이섬유는 위에서 팽창해서 포만감을 높여주고 장에서는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죠. 이러한 현상으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죠. 또한 이 머위에 풍부한 크로로필은 인슐린 감시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춰주는 탁월한 역할을 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 성분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만성 염증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당뇨 환자들한테도 도움을 줘요. 세 번째 효능은 해독작용이에요. 머위에 함유된 콜린이라는 성분은 장에 있는 유해균을 죽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한 콜린은 간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독성 물질을 해독시켜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음주나 만성 피로로 인한 간 기능 저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머위 해독작용을 활용해서 부패되기 쉬운 해산물을 조리할 때 머위를 함께 넣어서 신선도 유지 및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번째 효능은 편두통 완화 작용이에요. 대부분의 편두통의 원인은 뇌 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염증성 화합물이 과도하게 생성돼서 장기의 긴장이 심해지기 때문인데, 머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요. 머위에는 페타신과 페타시테스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과 장기의 경직을 풀어줘서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편두통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죠. 또한 머위에 함유된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인 페타신과 이소페타신이 염증 물질인 류코트리엔의 합성을 낮춰줘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실제로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편두통을 앓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머위 75g을 섭취하게 한 결과, 머위를 섭취하지 않는 그룹보다 편두통 증상이 48%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어요. 머위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호흡기 질환 예방이에요. 봄은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폭증하게 되는 계절이에요. 이때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으로는 기침, 가래, 천식 등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머위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사포닌은 폐의 기운을 강하게 해주고 가래를 삭혀주는 역할을 해요. 이뿐 아니라 현도선염, 인후염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런 사포닌 성분은 인삼이나 도라지, 더덕 등의 뿌리 식물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호흡기 질환 외에도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해서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섯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이죠. 한 실험에서 머위 추출물을 동물에 투여한 걸과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나타났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었어요. 이는 머위에 함유된 페타시테롤, 베타카로틴, 호키놀산, 캠페롤과 같은 성분들 때문이고, 뇌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경세포를 분해하는 작용도 해요. 그 결과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뇌 척수 속에 노폐물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해서 기억력을 향상시켜줘서 치매를 예방해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머위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머위에 함유된 폴리페놀, 비타민 C, 식이섬유, 칼륨 등이 혈관 건강에 관여하는데,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도 촉진하고 혈관 건강도 향상시켜주고,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도 해요. 또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기여하고,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할 수가 있겠죠. 혈관세포를 이완시켜 말초혈관의 저항이 감소해서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해요. 이런 역할들로 혈관질환인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 혈관계 질환 및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머위는 엄청난 효능으로 우리 몸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그렇다면 머위를 먹을 때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머위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몸이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두부예요. 머위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 성분의 균형이 아주 좋아지는데, 머위에 함유된 비타민 C는 두부의 철분의 흡수를 돕고, 두부의 단백질은 머위의 섬유질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또한 두부와 머위의 마그네슘과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골밀도를 높여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과 골절 사고의 위험도 줄여주죠.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혈관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 섬유질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항산화제도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죠. 머위와 함께 섭취 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보약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된장이에요. 된장은 발효를 통해 생성된 풍부한 유산균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이죠. 머위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된장의 리놀렌산의 흡수를 도와주고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하게 돼서 암 예방과 뇌혈관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돼요. 된장은 머위의 쓴맛을 중화시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 머위의 풍부한 칼슘은 된장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이 있어 된장을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 머위가 보충해주고, 머위에 부족한 단백질은 된장이 보충해주고, 영양 성분의 균형도 잘 맞춰주는 찰떡궁합의 음식이에요. 세 번째는 미역이에요. 미역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머위의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또 머위와 미역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게 되죠.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도 줄 수 있고, 이뿐 아니라 머위의 사포닌과 미역의 알긴산이 만나 소화를 돕는 효능도 발휘하게 돼요. 추가로 머위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특급 조리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머위를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5분 정도 충분히 데쳐줘요. 그 후에 찬물을 갈아줘서 1시간 이상 식혀주고 머위를 잘 다듬어주죠. 그 후 두부를 끓는 물에 한번 삶아주고 면포에 담아 물기를 제거해서 으깨줘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머위와 으깬 두부에 들기름, 다진 마름, 고춧가루, 까나리, 매실청, 통깨 넣고 잘 버무려주면 맛과 영양성분 모두 좋은 머위 두부 무침이 완성이 되죠. 여러분, 콩나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따뜻한 콩나물국밥, 감칠맛 넘치는 이 콩나물 비빔밥, 많은 음식들이 생각나는데, 콩나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식재료죠. 근데 이렇게 익숙한 식재료에도 함께 드시면 상극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죠. 콩나물의 효능,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 궁합이 잘 맞는 음식까지 콩나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콩나물이 어떤 채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바로 콩의 싹을 틔어서 재배한 것이 바로 콩나물이죠. 콩나물은 그럼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콩하면 생각나는 영양소는 아무래도 단백질이겠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단백질이 콩에 함유되어 있는데, 콩은 약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콩을 발화시켜서 키운 콩나물 속의 단백질은 콩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하지만 우리 몸의 흡수율은 훨씬 더 높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 이유는 콩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되던 트립신 저해제가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콩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콩나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보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 근육량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콩나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예방해보세요. 그리고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85% 감소하고,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티인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배에서 4배까지 증가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티아민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줘서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돼요.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또 배출이 되죠. 체내 흡수율이 낮아지는
되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은 부추예요. 부추 속에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의 티아민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여주고 이뿐 아니라 천연 자양강장제라고 불리는 알리티아민으로 변화시켜줘요. 또한 부추와 콩나물은 간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콩나물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간에 해독작용을 해서 독소도 제거해주고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시켜줘서 우리 몸이 가뿐하게 활력 넘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콩나물과의 상극은 몸이 찬 분들이에요. 콩나물은 찬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콩나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지나치게 차갑게 돼서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겠죠. 소화가 잘 안 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오히려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소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있는데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식초랑 겨자예요. 콩나물에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서 조리하게 되면 콩나물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손실돼서 콩나물을 섭취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식초나 겨자 말고 어떤 걸 곁들여서 조리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첨가해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적절한 양의 고춧가루를 추가하면 신진대사 촉진과 혈액순환을 돕는데 콩나물과 고춧가루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이 되죠. 특히 콩나물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펩타이드의 혈압 조절 효능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 이때 고춧가루에 함유된 캡사이신이 이런 콩나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고 콩나물의 비타민을 체내 흡수율을 상승시켜줘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에는 콩에 없는 비타민 C가 생겨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C의 양이 사과보다 3배나 많고 콩나물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 검버섯까지 예방해줘서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겠죠. 이 콩나물의 비타민 C는 콜라겐의 합성에도 관여를 해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콩나물의 비타민은 피부를 건강하게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두통도 완화시켜주고 몸살로 인한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천연 진통제의 역할도 해줘요. 이때 배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속의 열기를 잡아줘 강력한 해열작용도 하게 되는데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이러한 효능들로 인해서 콩나물과 배를 함께 드시게 되면 초기 감기로 인한 기침가래도 완화시켜주고 감기로부터 회복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또한 콩나물과 배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장 기능을 개선해 주는데 콩나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의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고 변을 무르게 해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배에 풍부한 펙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속의 유익균 성장을 도와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좋은 콩나물을 드실 때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콩나물의 재배 환경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의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대부분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열에 약하지만 콩나물의 비타민 C는 열을 가해도 50% 이상 손실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바랄게요.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미노산, 비타민,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때 저녁으로 삼겹살 같은 걸 먹고 나면 또 피로감도 사라지고 몸에 또 힘이 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양은 소고기에 10배나 된대요. 이뿐 아니라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혈관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죠. 이때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죠. 돼지고기의 영양 성분이 흡수율을 높여 효능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호르몬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콩나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죠.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쌉쌀한 맛과 향긋한 봄향이 나는 두릅은 당뇨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 관절염 방지 등 몸에 좋은 효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두릅에 대해서 10명 중에 9명은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두릅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두릅에 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릅의 효능과 그리고 그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릅 요리의 특급 조리법,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봄나물을 대표하는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어서 인기 만점인 채소죠. 두릅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채취를 시작해서 5월까지가 제철이며 이때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의 종류에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이 있는데요. 참두릅은 두릅 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것이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두릅입니다. 땅두릅은 나무두릅과 달리 땅에서 난다고 해서 땅두릅인데 한방에서는 독활이라고 부르며 감기나 두통, 관절염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두릅은 엄나무의 새순이며 참두릅보다 맛이 떨어지고 새순이 붉은 빛이 돌면서 참두릅과 달리 새순에도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두릅은 맛이랑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두릅에는 비타민 A, 비타민 K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며 항산화,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첫 번째 장벽의 역할을 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에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뼈의 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 벽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만 비타민 A, 비타민 K 등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그냥 물에 데쳐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용성 성분이라는 것이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릅을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올리브유나 또는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두릅의 지용성 영양 성분이 만나서 효과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릅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겠죠. 근데 기름에 볶은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요리해서 먹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두릅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릅의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가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요. 쌉쌀한 맛을 내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포닌은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 강장제가 됩니다. 소고기 하면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소고기의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철분이 두릅의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서 특히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능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고기와 두릅의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다듬은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얇게 저면한 소고기에 두릅을 올린 다음 김밥처럼 돌돌돌 말아주시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 말이 두릅을 익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올린 후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릅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진 고급 요리 완성입니다. 두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50대 이상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해주며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입니다. 근육은 매일 일정량의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이때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두릅은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하여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여러 염증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두릅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부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근손실과 관절의 통증,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고요. 그리고 두릅을 반을 갈라서 한쪽 면을 납작하게 해줍니다. 두부는 두릅 크기에 맞게 약간 길게 잘라주시고 기름을 두릅 팬에 올려주세요. 그 위에 두릅을 올려주고 계란물을 숟가락을 이용해서 두릅과 두부 위에 부어줍니다. 그 후 앞뒤로 잘 붙여주시면 두부 두릅전 완성입니다. 세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이랑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요.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표고버섯과 두릅을 함께 섭취할 때 항암 효과가 극대화가 되며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두릅과 표고버섯을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특급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두릅을 데쳐주시고 잘 다져주세요. 여기에 표고버섯도 채를 썰어주시고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넣은 반죽에 잘 섞어줍니다. 이때 당근도 채를 썰어서 함께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만든 반죽을 올리브유를 두릅 팬에 잘 붙여주면 두릅 표고버섯 전이 완성이 됩니다. 네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초고추장입니다. 정확히는 초고추장에 들어가는 식초인데요.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우리가 먹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데친 두릅을 올리브유에 한 번 더 살짝 볶아서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도 8배 이상 높아지고 기름으로 인해 맛과 풍미도 훨씬 좋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릅에는 캄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퀘르세틴은 양파의 풍부한 성분으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는 성분이죠. 캄페롤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캄페롤과 퀘르세틴이 함께 풍부한 두릅은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고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에 쌓이는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제거해줘서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이 식초와 만나면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끌어올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식초가 만나면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뇌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신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두릅은 맛과 영양이 좋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릅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릅은 어린 새순을 채취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좋아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릅의 줄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고 소화기관에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순보다 많이 자라서 채취 시기를 지나 크게 자라게 되면 뻣뻣한 줄기에는 독성이 10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두릅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해도 독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 두릅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혈전 용해제는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관 속의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작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 효과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릅을 드시면 2시간 정도 후에 약을 복용하시고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두릅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은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분해될 때 퓨린이란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 퓨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서 뾰족한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관절을 자극해서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심하면 관절의 변형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